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및 경북 동해안 쪽은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오히려 저온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이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대전 30도, 대구 28도, 전주 29도 등 20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 더욱 강해져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고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많게는 60mm 가까이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의 지역차가 상당히 크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좁은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내리면서 계곡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오는 지역의 범위가 줄어들겠습니다. 영서와 충청 호남 지역에만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오늘보다 적은 양인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이 제주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 쪽에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으로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 31도 등으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4도, 습도는 41%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시작합시다. 윤기찬 변호사, 이번 주에 뜬 인물은?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왜요? 이제 국정원이라는 그 큰 공무를 마치고 원래 정당으로 돌아오질 말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정당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하죠. 그 이제 이 시기가 보면 이제 호남권에서 이번 그 호남권 지방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공천 잘못이라는 그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무소속이 상당히 약진한 상황이고. 국내 힘이 2당이 되면서 이제 비례 광역 기초의원을 수명 배출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에 대한 이낙연 전 지사의 영향력이 이제 줄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민주당이 호남이 좀 걱정인데 호남의 영향력이 수도권까지 미치거든요. 따라서 박지원 전 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민주당 지도 체제와도 연관되고 당권과도 연관되고 어쨌든 상당히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의 비중과 역할이 있을까요? 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진심으로 뜬 인물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윤 변호사님 항상 약간 해석에 모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그러니까 국정원장 했다가 원래 뭐 정치인이시니까 복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민주당과는 이제 구원도 많죠. 예전에 이제 분당도 했었고 또 연세도 좀 많이 드셨고. 저는 이제 방송계 복귀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다 방송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과연 정치를 복귀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그 아무튼 활동 여지, 활동의 폭이 좀 열렸다라고 진단하신 건 또 일견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 방송계 활동해 보고 잘 리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정치는 좀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뭐 장제원 의원 꼽고 싶습니다. 떴다? 예. 졌다가 아니고? 아닙니다. 어. 예. 예전에는 뭐냐면 좌진석 우성동 이랬어요. 연예관에 얘기를 할 때. 좌정진석 우권성동. 그렇죠. 그러면 장제원은 없네요. 그 나중에 들어온 거죠.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아마 이제 당내에서 여러 분란을 겪으면서 딱 보니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원톱으로. 그래요? 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왜 그러냐면 권성동 의원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예전에 최근에는 이제 검사 출신 쓸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도 네, 있었고 네. 지난번에 이제 검찰 정상화법 개정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간 좀 빈대가 어긋난다. 특히 이제 인수위 거치면서 인사권 행사를 누가 하느냐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근데 대부분의 뭐 언론이나 사람들은 장제원 의원이 거의 했다 이런 여론이었거든요.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그렇죠. 했으니까. 예. 그렇기도 하지만 인사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조금 멀어진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이번에 뭐 참가하냐 마냐도 핵심이 되는 거 보면 민들레라는 모임에 그렇죠.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원톱인 것 같아요. 결국은 참여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참석하든 안 하든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멤버 아니더라도 다 뭐 그 친한 사람들끼리 가면 나중에 어쩌다 그냥 업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장제원 의원이 확실하게 이번에 원톱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저건 그런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민들레라는 모임을 어찌 보면 뭐 주도 내지는 배후 주도 그걸 장제원 의원으로 보시는 거로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신청서는 전 의원실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사라든지 맞는 분들 보니까 다 인수에 참여했던 분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친윤계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결국은 핵심이 됐던 분이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뭐 배후 조정을 하든 주도를 하든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제가 보기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윤기찬 변호사도 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보다 해석이 더 이상한데. 근데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지금 직책을 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떠나서 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원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개파적 논쟁의 대상에 나오면 거기에 발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조화시키고 조정하는 이런 멘트를 하거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본인이 역할을 해가지고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까 네. 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것을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무보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이제 그 각자의 위치에 따른 행동, 역할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좀 네네.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 이재호 고문하고도 이 얘기를 좀 깊숙이 했었는데 자 우선 이번 주에 진인물부터 한번 다시 짚어봅시다. 윤기찬 변호사 진인물? 저는 이게 사회적 현상이 어쨌든 대구 방화범 아이고. 변호사실 방화범인데 물론 이제 모든 이 범죄자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그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분쟁 해결 과정에 분쟁 절차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직책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테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분쟁을 찾아서 해결하는 양상이 아니고 언제부터는 분쟁을 만들어서 해결하면서 이 편을 나누는 이런 정치 행태가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어쨌든 법원에 대한 지난번 석궁 테러에 이어서 예. 이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대화가 안 될 경우에 어떤 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르자라고 해서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그게 사법 절차인데. 그렇죠. 이런 테러의 대상이 됐다는 게 사회가 한번 좀 되돌아보고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언급하실 내용 별도 없을 것 같고. 현근택 변호사 이번 주 진인물. 이게 앞에랑 연장선상인데요. 이번 주에 아마 가장 뜨거웠던 건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간에 아마 설전이 됐던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 의원이 거기서 판정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이준석 대표 이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가서까지 SNS하고 방송 인터뷰 할 정도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오자마자 계속 세게 하고 있어서 이 싸움 걸어서 제가 보기 정진석 부의장이 손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권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당권 주자 아니라고. 사실은 왜냐하면 현직 대표가 누구를 당선시키긴 힘들어도 또 이렇게 막 어찌 보면 어깃장 놓으면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진석 의원이 좀 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네. 이준석 대표가 졌다. 네, 왜냐하면 이것을 나이 연령으로 보면 그래요.
연령으로 보면 비교적 연배가 높은 정진석 부의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한편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했던 것이 당대표로서의 어떤 자기 자리에 대한 그 존중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대표로서의 직위를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좀 더 포용했어야 돼요. 당내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비판이 서로 감정적으로 들리거나 그 비판하는 사람의 특정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본인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습을 하고 뭐 좀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제 들어와서도 이 얼굴빛이나 이 어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감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분쟁을 조율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통 크게 가야 되는데 매번 싸움에 피하질 않아요. 싸워서 이긴다. 글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노선을 바꾸면 조금 더 큰 길이 열릴 것인데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방금 이재호 고문과의 인터뷰는 윤기찬 변호사랑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간 것부터가 그 정도 사안이면 당 대표가 움직이는데 여당 대표 그것도 최고위원회의나 당 중진과의 대화 같은 걸 통해서 좀 중의를 모으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갔고 그걸 뭐 당의 중진들이 언급할 수 있는데 그럼 대표는 뭐 잘 알아들었다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야지 뭘 이렇게 계속 대꾸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현 변호사랑 또 생각이 좀 그래서 달라. 아마 당 주 쪽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건 겉가지고 핵심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느냐 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어쨌든 선거 2번 이기고 집권여당 대표인데 징계를 해서 몰아내려고 한다. 이제 그거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대표 임기 전에. 그렇죠. 어쨌든 징계를 하면은 뭐 당원권 정지 이상 나온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표로서 활동이 어렵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버텨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뭐 당내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갔느냐. 지금 이제 정인석 부의장이 공격한 건 우크라이나 왜 말씀처럼 왜 협의 없이 갔느냐. 그다음에 뭐 혁신위가 결국은 공천 문제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 잘못했잖아요. 이준석 혁순이다. 뭐 그렇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다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 이전에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물론 속마음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저도 확인해 봤더니 그런 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뭔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몰아내려고 한다 보더라 시점이 안 맞는 것이 이제 당대표 임기가 6월 10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내년. 그러면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새로 취임하는 당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녀 임기만 해요. 결국 다 공정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관심을 안 가질 것이고 그러니까 미리 몰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내년 1월까지 몰아내야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은 누군가가 퍼뜨렸는데 좀 저는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렵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생해서 2연승을 해놨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걸 또 해결하면서 이렇게 온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본인 전술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당내 입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나경원 대표와의 당대표 선거전에서 보면 당심은 졌어요. 당심은 살짝 지고 민심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겼거든요. 68%인가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원하는 정당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행보가 개입된 목적이건 간에 본인이 원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당심이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당심은 당원들의 구조가 변해야 되고 당원들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혁신적인 방법이 도입돼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들을 사용할 때 당이 타격을 받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기존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벼랑 끝 전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톤 다운 시켜서 조금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24일 날 징계한다. 그리고 징계하면은 열리면은 징계를 할 것 같다. 당원권 정지 이상에.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권한 행사 못 한다는 거고 저도 처음에는 임기 6개월 저도 이제 강령 찾아봤어요. 이제 국민의힘 강령까지 찾아봤는데 6개월 이상 남으면 그 자녀 임기만 하는 게 맞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몰아내고 비대위 6개월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내년 1월 이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라고 아니 몰아낸다는 게 예를 들어서 당에서 당원권 정지가 되면 그게 몰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 절차는 개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징계해서 당원권 정지되면 몰아내는 거죠. 스스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 변호사는 조금 더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게 그럼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당내 주류 세력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조금 더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해를 아마 못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 아시잖아요. 되게 감정이 많이 부딪혔단 말이죠. 몇 번 가출도 그렇죠. 하고 막 봉합 그랬죠. 그냥 임시 봉합이었다고 봐요. 그때도 보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저는 뭐 어떤 걸 봤냐면 결국 인사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선출했던 뭐 그 나는 국대다 이런 대의원들이 보니까 선대위에 참여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당하고 어찌 보면 선대위가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지 않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선대위에서 조금 배제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지방선거도 당대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찌 보면 그 갈등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부의장이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의 당대표 출마도 있지만 이제 윤핵관의 의지를 받들여서 그 어쨌든 공격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시도들이 저는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다. 결국은 핵심은 징계위예요. 징계위에 안 열리고 징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첫 번째 징계라는 것은 누군가 그 어떤 징계 사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에서 저는 징계가 유의미한 징계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데 어쨌든 유의미한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에 대한 의혹이지 누군가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징계 사유로 당권 정지가 되면 대표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당원에 의해서 당원 중에 대표를 뽑는 거니까. 예. 따라서 그거는 결격 사유인 것이 몰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몰아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뭐 선거가 직면해서 이분의 행위가 선거에 타격을 주니까 대표로서 어떤 안 되겠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선거 2년 후에 2년 있잖아요. 동안 없어요. 그럼 2년 내에 만약에 원내가 뭐 국정 운영에 입법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원내대표가 안 따른다 그래서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내대표는 공성동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몰아낼 이유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죠. 다음 총선 공천권도 행사할 공천권 행사도 지금 룰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혁신위원회에서 예. 다음 지도부가 들어서서 다음 지도부가 사실은 만들거나 바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당내 일각의 뭐 배제설 이런 것들은 뭐 의혹설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또 논리를 전개하셔야 될 게 정진석 부의장은 누가 봐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정진석 부의장의 경우에는 그 이제 뭐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뭐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소리도 있던데. 본인의 당대표. 어쨌든 아직까지 나온 수위로 봐서는 당내 일각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가는 것도 지금 물론 대통령이 수습을 했지만 특사 자격을 줄 수 없는 여건이다 해서 수습을 했지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그 갑론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가 사사로이 띄우면 그게 사조직입니까? 공조직입니까? 공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의 의원들이 만들면 이게 사조직입니까? 공조직이냐? 사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 관점이 뭐냐? 혁신을 왜 띄우냐? 그럼 혁신을 띄울 때 목적 범위를 제한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여러 가지 또 을박을 얘기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무의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그건 내가 설명을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뭐 온라인상으로 사실 서로 간의 감정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대방의 의도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가 밝혀지기 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전제하고 얘기해서 된 확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아낸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진 사퇴예요. 자진 사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국내인 현 변호사는 아주 몰아낸다에 확신을 갖고 아니 있고. 왜냐하면 프레임을 갖고 오신 것 계속 같은데. 징계 안 한다. 어떻게 여당 대표 징계를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경고에 그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연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국민의 분들도 보면 어쨌든 징계는 할 것 같고 징계를 하면 다음권 정도 이상 할 것 같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배제시키고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거든요. 거죠.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징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징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한다는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거지. 네. 별도의 독립기구 윤리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그거를 왈가왈부하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상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비위 의혹과 관련된 뭐 뇌물수수 이런 의혹들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닌 거고 지금 징계 게시 통보가 게시가 된 게 그거거든요. 이 무슨 각성가 비서실장 가서 쓴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그분이 교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어요. 어떤 각서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자승자박하는 걸 설명하기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떻게 실제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 확인서 비슷한 거 하고 성비위와 관련된.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7억 취지의 투자하겠다. 각서인데. 뭐 얼마나 7억 투자하겠다. 어디다가요? 무슨 병원인가 어디다가. 그래서 그 각서를 쓰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당사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거라서 아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연관됐다라는 게 안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수사기관의 결과가 안 나온 이런 상황에서 징계가 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은 싸움을 붙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리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어쨌든 당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모 씨가 있고요. 외부 인사죠? 외부 인사입니다. 네, 100%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저는 이 징계가 미칠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갑론을박들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전제로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약간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한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권력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사실관계 밝히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징계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판단인데 징계한다는 걸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거거든요. 수위가 문제인 거지. 언제 할 거냐 문제지. 그건 이미 당대표의 힘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니 징계한다는 게 정해진 바 없어요. 개시 결정을 했잖아요. 개시 결정을 한 거지. 네. 개시가 한다는 거죠. 그럼. 아니 그거는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네. 징계 개시라는 게 징계 사유가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개시한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 그거거든요. 징계 사유는 이미 있고 이 징계 양정을 정하는 게 남아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는 단계까지입니다. 아무튼 뭐 관련자 일부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그 조사 결과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이게 징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납니까? 24일? 한 번에 제가 보기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처럼 뭐 사실관계 뭐 수사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정당의 절차라는 거는 사법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술을 불러도 되는데 결국은 이게 그냥 단순 징계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평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 문제거든요. 당대표를 그만두느냐 마느냐 문제라서 저는 뭐 24일 날 바로 안 끝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징계 절차가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피혐의 징계자 그 사람 나와서 진술을 들는 절차가 있고 자기 소명할 기회를 그렇죠. 또 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아니라 그러고 또 일부 유튜브에서는 뭐 기라고 하고 하니까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인데 강제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모르겠다. 그래서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수사 결과 나오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 변호사는 거의 기정사실로 가고 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안 가고 몰아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은. 예, 이른바 뭐 이준석, 정진석 그래서 뭐 석석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얘기 잠깐 토론해봤고 내친 김에 민들레는 뭡니까? 현건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당의 주류에서는 아니 그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 공식적인 의견 조율 기구들이 다 있는데 무슨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고 대통령 관계자도 참여하는 식의 그런 별도의 조직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러면서 민들레를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죠. 네. 사조직이죠. 예. 공조직이 아니잖아요. 권성동 대표도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당정대 간에 어쨌든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공식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별도로 만들어서 정부 관계자도 부르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죠. 부른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사조직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어디에 힘이 쏠리겠느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약간 윤핵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원내대표도 지금 약간 결이 달리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권선동 장제원에서 장제원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 같으면 공조직 그러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는 조직보다 여기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도 그러려고 만드는 거다. 그거 아니면 왜 만들겠어요? 이미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 하고 있고 원내대표 하고 있어요. 당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죠. 거기서 하면 되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이 당을 아직 장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다 이미 전당대회 누가 나오냐 당대표 누가 하냐 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준비 모임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면면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다 제안을 했다 그러지만 온 사람들은 보니까 인수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친문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당권 장악을 위한 친문 모임. 당권 장악을 위한
친윤계의 사조직 친윤. 모임을 만들어서 공식화되어 있는 조직보다 더 센 위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려고 하는 아니죠. 거다. 그 당권을 장악하면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그렇죠. 일단 공식적 조직보다 우리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래야 당권 장악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사조직은 맞죠. 공제조직은 아닌 것이고 이 사조직이 만드는 게 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모임이 다 사조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건데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일부 당권에 뜻 있는 사람이 의원들을 규합하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못 만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걸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협조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부적절하죠. 뭐 당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름도 민들레라기보다는 민들레가 뭐 민심을 들어서 전달한다고 한다는데 그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뭐 연금 개혁이나 뭐 개혁적 과제에 대해서 뭐 입법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금 더 현실성 있고 범위가 좁은 모임으로 갔으면 오해를 덜 받는데 마치 옛날에 부엉이 모임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 당사자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마치 당정대의 그 정식 협의회가 있는데 왜 여기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너무 앞서간 거죠. 불러서 듣겠다는 것이지 그 불러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거기에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나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의원 여러 모아가지고 내 당대표 하는데 당신들 쓰겠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의원의 뭐 어떤 유인책인 것이죠. 그거는 그 의원이 하고 안 하고 그 능력이 없고 그걸 따질 문제지 당대표가 나서서 그 당정대 협의회가 있는데 왜 당신들이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 대신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갔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판은 어떻게 아니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 비판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잖아요. 원내의원들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모임을 두둔할 수는 없죠. 하지 말아라고 해야죠. 그거는. 다만 이제 이분들 모임의 이름이나 성격을 조금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 그것만 지켜준다는 분란의 씨앗은 없애는 것이고 지금 공격받을 약간의 형식적인 형태는 취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네. 윤기찬 변호사가 민들레 판지 아닌지가 지금 왔다 저는 갔다. 원외잖아요. 원내 중간에 있는 것 어쨌든 같긴 왔다 한데 갔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하는 얘기나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 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조직 만들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는 뭘 더 강조하면 예전에 우리가 친이 친박 개파 모임 하다가 우리가 망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은 같아요. 그리고 당대표라는 거는 원내뿐만 아니라 모든 당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고 원내 상황을 원내대표에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하는 말은 괜찮고 당대표 말은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사조직을 전혀 금지할 수가 있나요? 사조직을 왜 금지합니까? 그거는 사조직 금지하는 건 그게 직권남용이죠. 사조직의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왜 금지해요? 헌법적 기관들이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목적을 잘못 본 거죠. 지금 뭐 그분이 짚은 게 맞는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당대표가 그렇게 앞서 나가서 말을 규정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신들은 현재 당정대 협의회가 있는데 왜 당신들이 그걸 대신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분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건 아니다. 불러서 강연을 듣고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강연 듣는 거 정부 관계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기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윤핵관의 핵심이고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데 부르면 장관이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겠죠. 오는 게 문제인가요? 근데 아니죠. 개인 사조직끼리 의원들이 몇 명 많아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하고 부르면 장관은 안 올 거예요. 아마 뭐 과장이나 국장이나 오겠죠. 그게 힘의 역학 관계거든요. 결국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다른 공부 모임 예를 들어 김기현 뭐 대표가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공부 모이면 그 표방을 안 하잖아요. 정부와의 과교 역할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공부해보겠다죠. 그렇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 정부의 입장 들을 필요도 있죠. 역대 다 해왔던 것들이에요. 모임에 장관들 부르거나 뭐 오시면 좋죠. 불러서 여러 가지 그 실제 이런 얘기들 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왜 나쁜 거지? 그다음에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왜 나쁜 거죠? 좋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막죠? 다만 이것을 본인의 뭐 당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력을 나누고 규합하고 분열하고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왜 막습니까? 이재호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해보니까 예전에 친이 핵심이었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경험에서 나오는 당대표를 그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까? 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견이 있으면 육모방망이 들고 나와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마찬가지 원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상임위별로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뭐 지역별로 다 있는데 야, 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저는 이게 오히려 전제주의적인 것이지 민주주의 하에서 그 목적이 당의 위해가 되거나 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거나 민심을 위반하거나 이러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이게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잠깐만 뭐 두 분이 왈가왈부하기 전에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분 다 얘기가
실제로 이게 15일 날 공식 출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장제원 의원이 글을 써서 뭐 우리 그 전혀 갈등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임에 참여 안 하겠다. 뭐 이런데도 출범할까요? 출범은 하나요? 15일 날 출범 미뤄질 수 있다고 아까 언론에 나온 것 또 같은데. 그렇게 나오죠. 근데 결국은 하지 않겠어요? 이거 오히려 안 하면 또 오해가 되잖아요. 안 하면 거 봐라. 친윤계 모임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규정 짓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친윤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거기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위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은 친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간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아는 분이고. 근데 그런 모임이 아닌데 이미 규정을 줘버리니까 불편한 거죠, 이분들이 행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조금 혹시 이게 결성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래서 결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 저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이 논란의 과정이 있었던 마당이기 때문에 만약 뭐 15일이 됐건 언제 공식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추경호 부총리가 딱 참석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이런 모임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목적이 당권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쨌든 이 모임에서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드는 그 그림이거든요. 물론 누가 될 거냐. 그 문제는 이제 내부에서 정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말고 다른 사람을 밀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지금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약간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언론 보도가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사실은 지금 차기 뭐 총선뿐만 아니라 이 힘의 역학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오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모임은 아마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 뭐 30명 그러지만 40명 그러지만 저는 뭐 과반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야 다음에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 오겠죠. 그래서 아까 장제원 의원을 뜬인물로 꼽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 그림 하에서 그렇죠. 이 그림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성은 없다고 봐요. 이게 물론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당권에 나올 분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한 모임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기에는 출발 자체가 너무 매끄럽질 않아요. 이렇게 출발하지 않죠. 그럼 만약 그런 모임이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이름을 넣지 않죠. 그다음에 그 친윤계로 이철 의원이 또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냥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매끄럽지 않게 된 것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공격을 한 측이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한 거죠. 네. 애당초에 이 당은 이렇게 당신들 모이지 마. 아니 왜 모임을 반대합니까? 난 그게 참 이상을 해. 그러니까 반대편의 공격 논리가 상당히 비민주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 지사 경선할 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딱 나오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 딱 갔는데 결국은 윤심 먹고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도 윤심 먹고 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위원장이든 현역 의원들이 쭉 모이게. 그 얘기의 전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심과 좀 멀어졌다는 거고. 그런 그렇게 건가요? 보이죠. 그래서 지금 틀린 보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만약에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하지 않다라는 사람 모임하면 그거 다 반대할 겁니까? 그것도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비윤이 있어요? 그룹이? 그러니까 이게 친윤 비윤 나누는 게 상당히 지금은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도 없고 특별한 이슈도 없고 친윤 비윤 나누는 게 보통 이슈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나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이 모임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이지 이게 개파 모임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게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한 이준석 대표의 그 규정 짓는 모습이 전 너무나 안 좋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 규정을 짓습니까?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권 주자라 그러면 경쟁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든지 뭐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뭐 안 나온다 하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친윤 쪽에서 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력 규합이 저는 아마 이 모임 자체가 이게 이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로 이미 아마 힘이 반영됐다. 이미 주류는 거의 민들레 쪽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봐요. 현근택 변호사는 뭐 거의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로 분석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안철수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 그런 일은 없어요. 안철수 지금 대표는 설마 그러겠어요. 지금 양상으로는 우선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임기 전에 징계를 통해서 뭐 새 전당대회가 더 당겨질지 안 될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현근택 변호사는 이미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 인물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민들레에서 정하겠죠. 용기찬 변호사는 이건 아직 전혀 그 단계가 아니다. 아니, 근데 이 논쟁 자체가 저는 무의미한 게, 자, 모임을 만들어서 당권에 나중에 활용하려고 해. 나쁜가요? 원래 당권이라는 게 새가 있는 분이 당권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를 미리 본인들이 준비해, 원내에서. 예.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그건 저 본인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국정 운영 기조와 달리 모여서 다른 걸 연구한다면 큰 근데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지금 비판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 자체를 모르겠다. 아니 지금 친윤. 비판 정도가 아니라 현 변호사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분석하는 거니까요. 우리 용기찬 변호사는 아직 전혀 그 단계가 아니니까 차근차근 뭐 하는지 지켜보고 얘기합시다. 그 얘기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론 내린 김에 네. 그럼 민들레가 미는 당권 유지자는 누구예요? 그게 어렵죠, 제일.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실체가 아니죠. 그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은 약간 결이 벗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럼 권성동, 정진석 아니고. 거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아니고. 안철수 당연히 아니죠. 그럼 내에서 뭐 장재현 의원이 나올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 내에서 논의를 할 텐데 물론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올 가능성보다는 권성동 의원이 올 가능성은 그래도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서로 화해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주자로 밀 수는 있는 거라서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당연히 손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민들레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른바 이 석석 갈등 그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이 현근택 변호사의 시나리오와 소설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1시 35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 평소에 비해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정체 시간대로 예상했던 오전 11시 무렵을 지나면서 오히려 정체가 더 풀린 모습인데요. 먼저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으로는 약 1시간 전에 유성 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승용차 화재 사고 이제 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여파는 남아 있어서 유성